안녕하세요. 환경사범에 대해서 이 시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환경 관련 문제, 오염, 또 환경을 훼손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발견되는데요. 이 환경사범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법들이 적용될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환경범죄의 특성과 이 법률을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수질 관련 환경사범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환경사범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환경오염이란 거는 기업 등 사업활동, 자,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이 대기의 오염, 또 수질의 오염, 토양의 오염, 해양의 오염, 방사능 오염, 소음, 진동, 오염, 악취, 일조 방해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인데 최근에 이제 그 일본에 지금 바다에다가 어, 이 방사능 관련 오염 물질을 한다는 문제가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이 환경과 인간은 되게 관련이 있어요. 우리 인간 이 환경과 인간의 어떤 이 상황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환경이 훼손되면 즉 우리를 훼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경 문제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 환경 오염의 어떤 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환경 오염을 보거나 발견하면 여러분이 제보하는 자체로도 돈을 받게 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특히 그 환경 오염 물질의 배출 행위인 각종 환경 오염 행위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이 환경 오염 물질을 함부로 배출하는 것들 이런 부분은 되게 우리가 철저하게 처벌해야 되고 단속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자연 활동이나 사람의 활동 그 자체는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의 행위로 인한 환경 오염은 처벌하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이제 각 지자체별로 이런 환경 오염에 대해서 단속 범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환경 관련 법규는 배출할 때 배출 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은 자를 사업자로 지칭하여 일반적인 행위 주체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출 시설의 설치나 허가를 받은 자, 이 허가를 받은 자를 문제가 됐을 때는 행위 주체로 인정합니다. 학교나 병원, 비영리단체의 어떤 배출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도 관리 주체는 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자가 되는 순간 이런 환경 오염에 어, 책임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영업자가 배출 시설을 이 방기 시설을 양도한 경우, 양도했다면 그 양수받은 자가 사업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양도했다면. 그러나 허가나 신고 없이 배출 시설을 또 방지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이 사업자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 사업자란 것은 허가를 내고 적당한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양도의 어떤 권리를 가지고 양도, 양도를 한 자, 어,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만 사업자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허가로 배출 시설을
배출을 무단 방류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업자냐 아니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판례 하나가 또 나와 있는데요. 축산 목장을 많이 하죠, 요즘에. 목장 관리자가, 이 관리자가 있고 사업자가 있죠. 업주, 사업자 지시에 따라 세 명의 노무자를 데리고 축사 청소를 합니다. 축사 청소는 뭐, 축산 목장이기 때문에 물 뿌리고 그러면 어, 축산할 때 오염 물질이 물과 함께 다량으로 내려가겠죠. 이건 당시 관리자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업주는 따로 있죠. 사업자는. 이 관리자는 단순 노무에 종사하고 경영 문제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여기에 청소하고 관리만 하는 거예요. 단순 노무만 하는 겁니다. 관리인이 업주의 이런 정화 시설의 설치 의무에 위반해 공모하거나 가담하였거나 업무의 위반 행위를 방지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여기서 말하는 관리자는 청소만 한 거예요. 청소하고 관리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환경오염 배출자의 최종 책임자가 아니라 이거예요. 책임자는 사업주다, 사업자다. 즉 여기에 대해서 시설에 대해서 허가를 냈다 그러면 허가를 낸 사업자로 봐야 되겠죠. 하지만 사업을 허가를 안 받았다면 무허가 사업자로 봐야 되겠죠. 따라서 이 업주의 어떤 그 시설, 정화시설 설치의 위반 행위에 이 관리자는 공모 가담이 아니다.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은 이 사업주다. 이렇게 판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 환경범죄의 특징은 비가 오는 날, 비가 오는 날 막 무단 방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비가 오는 날 음? 환경 오염 물질을 흘려보내기 때문에 어떻게 누가 보낸지 잘 밝히기 어려워요. 이 침해 원인 및 정도의 불명확성, 특히 뭐 물고기가 떼죽음 당했다. 그러면 비가 오는 날 물고기 떼죽음 당했으면 어디서 이게 흘러나왔냐 이거예요. 밝히기가 어렵다. 이 또한 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침해를 가함으로 위험이 언제부터 어떻게 어느 정도 발생되고 있는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오염물질 방류에 대해서 신고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포상금제를 많이 하고 있죠. 두 번째, 침해 주체가 불명확합니다. 누가 어떤 행위 주체인지를 확정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또 하나, 전파의 복잡성입니다. 이 오염은 광범위한 지역에 흘러내려와서 들어가기 때문에 광범위한 지역에 확산되어 전파되고 가해 과정에서 다른 오염물질이 섞이죠, 서로. 오염물질이 섞이면서 간접 요인과 복합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집 저 집에서 막 흘려보내기 때문에 이게 섞이는 거예요. 치매의 상규성, 늘 흘려보냈단 말이에요. 늘 모르게 매연을 밤에 모르게 매연을 방출하고 오염물질을 비가 올 때 흘려보내고 이게 하루 이틀 아니고 늘 해왔던 일이에요. 늘 해왔기 때문에 기업체들 같은 경우는 일상활동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죄의식이 희박합니다. 이게 문제죠, 이게. 자기들이 위반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계속 하는 거예요. 이래서 제3자 관여해서 처벌해야 되는 거예요.
치매의 완만성, 이 오염물질이 흘러가서 물고기가 죽고 사람들이 오염되고 잘못되고 시간이 좀 필요하고 주변에 암 환자가 속출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유해 물질에 의한 환경 오염 후가 상당 기간 지난 후에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위험이 초래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침례의 간접성, 유해한 물질을 배출하고 폐기함으로써 직접 나타나지만 그러니까 유해 물질 배출 폐기로 어떤 오염 문제가 직접 나타나긴 나타나지만 사람에 대한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은 대기나 토양 오염으로 간접적으로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환경 기업 주변에 암 환자가 생기고 각종 식물이 죽고 이상한 식물이 변형돼서 나타나고 이렇게 오염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죠. 또 하나는 인위적 활동성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서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작하거나 꾸미거나 이렇게 해서 많이 나타나고요. 힘의 불균형성. 아무래도 기업체는 힘이 있잖아요. 변호사를 쓴다든지 금권을 이용한다든지 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권력이나 힘이 약한 민간인이 기업을 대상으로 이기기가 정말 어려워요. 뭐 기업을 대상으로 이런 오염물질 관련해서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했을 때는 몇십 년이 걸리는 경우도 많아요. 일반적으로 가해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피해자에 대해서 강력하다 보니까 보상이나 피해 주장하기 어렵고 또 하나는 이 기업체에서 관계된 기관의 정보, 자료를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 쉽게 피해자인 국민의 편에 서지 않는 거죠. 기업체를 대변하게 되고 이런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이런 오염 문제가 있다를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유독가스가 대량으로 누출되어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초래한 경우 최근에 유독가스가 이렇게 뭐 방출되고 유독가스 때문에 그 인근에 뭐 2km, 3km까지 주민들이 대피하는 경우도 많죠. 화학, 이 유독가스는 화학관리 유독가스예요. 이런 경우에는 환경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합니다. 유독가스, 화학가스가 대량으로 누출되어 생명, 신체 위해를 초래할 때는 환경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한다. 우리가 이제 수질 같은 경우에는 한강에 우리가 대부분 이 수질은 상수도원하고 연관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먹는 물은 상수도원과 연관되어 있고 또 물속에 사는 생태계, 이 보전에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하는 법률, 이 금지 행위가 뭐냐면 이 공공수역에 모두가 쓰는 이 한강이라든지 이런 그 강에 있는 물에 특정 수질 유해 물질,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지정 폐기물을 버린다든지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에 의한 석유 제품이나 원유를 버린다든지, 폐유겠죠, 폐유.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 농약물질관리법에 의해서 농약을 쓰고 남은 걸 버려버리는 거죠. 유출, 버리는 행위들. 자, 이 농약이라든지 유독물, 폐류, 폐유, 폐기물, 유해물질 다 누구한테 갑니까? 동식물,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그죠? 또한 공공수역에다가 분뇨, 축산 폐수, 동물의 시체, 폐기물, 오염된 물질을 버리는 것들. 하천에 가서 세차하는 경우가 많죠. 하천에 가서 자동차 세차하다 보면 자동차에 묻어있는 각종 오염물질이 흘러내려가는 거죠. 공공수역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사, 혹과 모래가 섞인 것들을 버리거나 오염된 흙과 모래를 버렸을 경우, 이게 어마어마한 어떤 생태계의 치명타가 되겠죠. 이 오염된 흙과 모래에서 생태계가 살아날 수가 없거든요. 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하는 법률을 볼게요. 이 점오염원, 이 쉽게 말하면 점오염원이란 뭐냐면 시청에다가 신고하고 이 배수로를 묻잖아요, 그죠? 배수로를 묻고 여기에 오염된 물질을 정화해서 보내잖아요. 신고된 기업체에서 배수로를 통해서 정화 후에 보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적법한 배수로에 대한 배출 시설물이 있는 것, 정해진 곳이죠. 이 정해진 곳, 각 지점을 두고 정해진 곳에서 점오염물이라는 점오염원. 여기서 정화해서 이제 버리니까. 해수 배출 시설, 하수 발생 시설, 축사 등으로부터 관에서 직접 공사를 했거나 수로를 설치해서 지점을 통해서 오염물질을 배출을 나오겠죠. 이거를 점오염원이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렇게 정해지지 않고 비가 오면 아무 데서나 막 흘러내려온 것. 거기에는 도시나 도시도로라든지 농지, 산에서, 공사장에서 비가 오면 막 흘러내려오죠. 이렇게 불특정하게 수질 오염이 나오는 곳. 이거를 비점오염원이랍니다. 비점오염원. 폐수란 건 뭐냐면 물의 액체성, 고체성의 수질 오염 물질이 혼합되어서 사용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버리는 것. 이거를 폐수라고 합니다. 특정하게 수질 유해 물질은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이나 간접적으로 해를 줄 수 있는 수질 오염 물질을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이라고 부르고요. 환경 불량으로 정해 놓습니다. 사례 한번 볼게요. 최근에 이제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가 되게 우리가 심각하잖아요. 그죠? 대기 오염 부분을 한번 볼 건데, 이 먼지를 확인해 보니까 질소산화물, 이런 질소산화물을 사업장이
배출을 많이 하고 있더라. 이러한 대기 오염 물질을 2024년까지 40%좀 줄여보자. 그래서 전국 799개 사업장에 배출 허용 총량을 확대 적용을 했는데, 이 환경부에 따르면 사업장 대기 오염 물질 총량 관리제, 이 총량 관리제에서 이제 총량을 가지고 기업체별로 줄이는 거죠. 사업장이 배출할 수 있는 대기 오염 물질의 총량을 정하고 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해서 오염 물질을 줄이거나 배출권 거리로 정해진 할당량을 맞추는 제도이다. 환경부는 이 대기 관리 권역의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이 권역별 대기 개선 목표와 지역별 대기 오염 물질 허용 총량을 확정해서 운영하고 있죠. 이번에 이제 배출 허용 총량 할당을 제도로 시행하고 있는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중부, 남부, 동남권 세계 권역 15개 시도의 총량 관리 사업장에 5년 동안 연도별 대기 오염 물질 한도를 정하는 것인데, 대상 사업장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등을 기준 이상 배출한 곳으로 최근 2년 중에 1년이라도 연간 배출량 질소산화물 4톤, 황산화물 4톤을 넘어섰거나 먼지 0.2톤을 초과한 곳으로 중부권 335곳, 남부권 104곳, 동남권 360곳 해서 이렇게 그동안 산화질소물, 질소산화물 4톤, 황산화물 4톤, 먼지 0.2톤을 초과한 곳들을 정해서 관리하겠다 이거죠. 하나하나. 이걸 잘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배출 허용 총량제 활동 적용으로 이들 사업장의 2019년 대비 2024년 질소 산화물은 10만 4천 톤, 마이너스 39.7%, 황산화물은 3만 9천 톤, 마이너스 37.7%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보고 있다. 어마어마하죠. 거의 둘 다 거의 40% 육박하잖아요. 총량의 40% 육박하는 거는 되게 많이 지금 관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혈강 발전 부분의 삭감량이 전체 사업장의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삭감량의 72.9%, 87.3%, 철강 발전 부분은 더 많이 줄였죠. 이 적용 원년이 2020년의 경우 각 사업장의 적응을 고려해 지난해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하되 오염물질 감축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조기 감축 사업장은 5년 동안 평균 배출량을 적용해 조기 감축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했고, 목표 연도의 2024년의 경우 배출 시설의 최적의 방지 시설을 갖추면 할당량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가 했고요. 이러한 배출량을 할당받은 사업장, 할당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을 내보내야 하고 매월 배출량 보고, 검증을 통해서 이 제도를 잘 지키고 있는지 준수 여부를 관리받게 됩니다. 우리나라 환경오염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이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할당보다,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적은 사업장은 그 차이만큼 배출권을 다른 사업장에 판매할 수 있고, 반대로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많은 사업장은 동일 과정에서 배출권을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이 줄이는 업체는 사용하지 않은 만큼 돈을 버는 거죠. 최종 배출량이 할당받은 허용 총량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다음 연도 할당량은 줄어듭니다. 환경부는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 부과금 중 총량 관리 대상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에 대한 기본 부과금을 면제할 계획입니다. 연간 오염물질 배출량이 20톤 미만인 3종 사업장은 배출 허용 기준을 130% 완화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장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초미세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약 39%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사업장에서 미세먼지의 한 39% 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 되게 높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방금 봤던 대기오염 사범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수사할 건지. 대기오염 물질은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나 입자상 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합니다. 그러니까 대기는 약간 작은 입자가 있어요. 뭐 입자를 말하니 검댕이라죠, 검댕이. 작은 입자. 이게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또한 온실가스,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다시 방출하여 온실 효과를 유발하는 대기가스 중에 가스 상태 물질을 말합니다. 대기 오염물질, 검댕이도 내보내고 온실가스도 내보내고 이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이렇게 이런 것들이 온실가스에 불립니다. 이 가스라는 의미는 물질이 연소 합성 분해될 때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체상 물질을 말합니다. 이 입자상 물질은 검댕이라고 그랬죠. 물질이 파쇄되거나 선별, 퇴적, 이적될 때 그 밖에 기계적으로 처리되거나 연소 합성 분해될 때 발생하는 고체상, 액체성이 아주 미세한 물질이다. 입자상 물질이랍니다. 매연은 연소할 때 생기는 유리탄소가 추가되는 미세한 입자상 물질. 여기에 입자상 물질이나 여기 같은 의미입니다. 검댕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이 매연은 좀 더 가벼운 검댕이 물질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 검댕 나오죠, 검댕. 1미크론 이상 되는 입자상 물질. 연소할 때 생기는 유리탄소가 응결하여 입자의 지름이 1미크론. 대기오염 물질 배출 시설 보면 대기오염 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합니다. 특정 대기 유해 물질, 사람의 건강과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유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 물질, 이거를 특정 대기 유해 물질이라고 합니다. 특정한 대기 유해 물질.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대기오염, 수질 오염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수질을 어떻게 오염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용어, 점오염원, 비오염원 이런 오염 어떤 그 시설 용어를 많이 봤고요. 방금 이제 대기오염,
대기 오염 부분에는 우리가 그 입자상 물질, 또 하나는 대기 오염의 그 각 기업체별로 대기 오염물 배출할 때 총량제를 도입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